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전일에도 이제 강세 보였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듯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휴장을 하고 갔었던 날이었었죠. 그래서 24일 휴장을 한 이후에 이제 열렸던 미증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제 뭐 고가 기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상 최고치를 내 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결국 오미크론이 지금 현재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죠. 이제 좀 우려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때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우려 속에서 연말 쇼핑, 그러니까 미국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서 연말에 이제 좀 할인 행사 크게 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뭐 몇 퍼센트 제 기억에만 한 20%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되게 큰 부분들을 연말 쇼핑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쇼핑 시즌에서 이제 그 실적들을 채우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조금 많이 늘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이슈보다 좀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보다는 당연히 늘었고 코로나 이슈가 있기 전보다 한 10% 정도 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일단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결국 시장에는 지금 녹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결국은 지난번 고가 때 라인, 미국도 사실 좀 일정 부분 박스권에 대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 박스권 상단부 완연하게 돌파를 해내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1.38% 65.40포인트 오르면서 4,791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결국 이제 2거래일 연속 이 거래일 아니죠. 이거 1, 2, 3, 4거래일 연속 상승세들이 좀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오미크론 그 감염자 숫자들 자체는 조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뭐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뭐 이런 기관이 있나 봐요. 그 기관에서 일단 하는 얘기는 미국에서 앞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50만 명에도 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오미크론에 대한 그 감염 자체가 중증이라고 보기보단 경증이다라는 것들이 전해지면서 결국 좀 감염자 수가 늘어도 상관없다는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어떠한 한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건데 코로나 초창기에는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건 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 이 흐름들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 이제 무조건 큰일 난다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감염자 숫자에 대해서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이제 감염자 수는 제 생각에 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그것들이 중증이냐 중증 경증이냐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안 미칠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위드 코로나에 대한 시점들이 계속해서 같이 미국도 따라가고 있는 걸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 쇼핑들이 이제 크게 늘어났다. 결국은 사람들이 뭐 이런 감염률에 대해서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다라는 흐름들로 이어졌고 그 흐름들이 결국 이렇게 조금씩 미국 시장을 올려놓고 있는 것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일에 있었던 국내 증시의 모습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오르는가 싶었는데 또 이내 빼버리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 흐름들이 좀 여러분들 만나 뵙기 시작한 게 금요일부터 이제 만나 뵙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최근 한 3, 4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최소한 12월 마지막까지는 그럴 것 같고 1월 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 스탠스를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은 좀 지속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전일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 살펴보시면 480억 정도 매수세 크지 않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5,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 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기관 수급들은 크게 볼 필요 없다라는 말씀들을 지속해서 좀 드리고 있어요. 시장 수급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논리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개인 투자가들이 결국은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주느냐 그리고 혹은 개인들에 대한 매도세를 뛰어넘을 만큼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나타나 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지금 현재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시그널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주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어떤 수급들이 특정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투신들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투신들 같은 경우도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매도로 지금 나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같아요. 뭐 3050 정도 가면은 일단은 뭐 박스권 상단부, 그리고 2900포인트 오면은 하단부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 흐름들이 올라오면 내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이 정도 흐름들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진다라고 저는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계속 이제 좀 이런 얘기들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시장에 좀 그럼 이거 좀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침에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는, 그러니까 오늘 5시 방송에서는 제가 이 흐름들이 그러니까 좀 어떤 식으로 좀 펼쳐질 것인지 환율과 금리 가지고 제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환율에 대한 장기 시계열 데이터와 코스피 지수를 비교할 거고요. 금리에 대한 장기 시계열 데이터와 그리고 코스피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할지, 금리를 정하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 미국 같은 페드가 알려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움직임과 지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비슷한 방향성을 찾아보면, 혹은 어떤 의미한 움직임들을 찾아보면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실제로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도움이 될 거고, 장기 시계열 흐름 데이터를 보면은 뭔가 좀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데, 그리고 이 움직임들이 유난히 많이 반복돼 왔었는데 라는 그 하나의 좀 특징 같은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들을 오늘 오후에는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이제 개장 한 5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어제 있었던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잠깐 정리를 하면서 오늘 시장 이제 흐름들 한번 조금 출발 상황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대형주들부터 한 번씩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치고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화면에 좀 정리를 해놓고, 시총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부터 한 번씩 좀 전일에 있었던 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보다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강세가 결국은 지수에 대한 레벨업에 대한 하나의 좀 하반 경직에 대한 흐름과 레벨업에 대한 실마리를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은 지수가 3000포인트권에서 박스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총 대형주들에 대한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좋아질 여지들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초까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었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좀 빠지고 있고 조정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기본적인 가치 계산들을 조금 해보면은 실적들이 조금 더 잘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실적이 좀 더 잘 나와줘야지 현재 주가 이상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4분기 실적 흐름들의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올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야 뭐 생각하시던 대로 삼성전자랑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들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일정 부분
뭐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현대차도 일단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SDI는 좀 빠지고 있고 LG화학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딱 기아차까지만 보죠. 10개까지만 딱 보면은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상반기까지는 여기서 조금 주요하게 좀 우리가 봐야 될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저는 좀 보는데, 삼성전자 상반기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자, 상반기 이후 뭐 여기까지 계속 그냥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빠지다가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었어요. 그리고 네이버 올라오다가 이제 하반기 빠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카카오 올라오다가 빠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 계열에서는 삼성 시총 상위 아쉽게도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떠들고 있는 걸 제 핸드폰이 음성 검색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떠들어서 제가 잠깐 당황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빠지다 올라왔고, 삼성 하이닉스도 빠지다 올라왔죠. 근데 네이버,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군이라고 볼 수 있었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이 올라오다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메워주고 있는 거인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애매한 움직임들입니다. 그냥 일단은 얘네는 박스권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현대차가 빠지고 있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 바닥 잡고 턴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죠. 삼성 SDI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박스권 정도로 해석을 하죠. 뭐 일단 최근에 빠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흐름들만 놓고 보면 LG화학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기아차도 일단 올라올 수 있는 하나의 여건들, 박스권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사실 좀 말이 좀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삼성전자는 빠지던 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빠지는 게 올랐고, 네이버는 올라오다가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들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배리 안에서 박스권을 짜고 있고, 기아차도 큰 배리 안에 박스권을 짜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제 좀 터닝할 준비를 바닥에서 하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기존에 되게 외로웠었어요. 되게 외롭게 네이버랑 카카오 위주의 중심들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시총 대형주들이 지수를 방향을 잡으려면 시총 대형주들이 자리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 흐름들이 박스를 짜고 올라오기 위한 움직임들을 하고 있다는 건 거죠. 여기서 나빠진 건, 상반기보다 나빠진 건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다는 거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좋아지거나 그냥 그대로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 평탄 유지해주고 있다. 그럼 지수가 지금 당장은 시장의 자금들이 잘 돌지 않으면서 뭐 그냥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리고 저도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알게 모르게 대형주들 중심에 힘이 생기고 있다. 조금씩 뭔가 잠재력 같은 게 쌓이고 있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의 박스권, 그러니까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대형주만 올라가고 중성주는 안 올라오는 뭐 이런 시장에서 결국 가는 놈만 가는 증세가 나올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지수 자체가 가는 움직임 나오면 곁다리로 프로그램 들어오고 뭐 종목에 대한 확장들 일어나고, 그래서 주도주들을 찾기 위한 작업들 들어가면서 처음에 현대차만 오르는 게, 예를 들면 자동차만 오르던 게 자동차 부품으로 오르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는 게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반도체 부품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들이 움직이는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들 자체는 시총 대형주들 중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박스권 내에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출발 상황들을 좀 한번 보니까요, 시총 대형주들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엄청나게 강한 흐름들은 아닙니다만 이제 강하게 이제 지금 조금씩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는 정도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뭐 5일선이 깨지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5일선을 살짝 깨도 이제 금방금방 돌리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 연출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5일선은 이틀 이상, 3일 이상 깨지는 모습들은 안 나타나고 유지를 해주면은 지수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보조 지표로서의 기능을 5일선을 완전히 깨버리느냐 안 깨버리느냐, 그러니까 좀 느낌이
깨버리면 깨는 거고 완전히 깨면 완전히 깨는 건 또 어떤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좀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한 여기 보시면은 3일 정도 깼었어요. 3일 정도 깼었는데 금방금방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일선은 그러니까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삼성전자가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수에 대한 강력한 좀 모멘텀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대략 한 21선 라인 가면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한 21선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지수에 대한 기대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금융시장에서도 썩 좋지는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일단은 좀 보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 움직이는 크게 모습이 없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시총 20위권 내에서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한번 좀 살펴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지금 약간 바닥을 다지려고 하나라는 정도 바닥 잡기 시도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다면 뭐 코스닥도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코스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어느 정도 바닥 잡고 터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 뭐 펄어비스, LNF,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맞는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 여길 빼고는 여기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똑같은 종목 같아 보여요. 사실 똑같은 종목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오르고 천천히 횡보, 오르고 이건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만 천천히 횡보하다가 이틀 전으로 갔으면 똑같은 모습이었었어요. 예. 펄어비스 뭐 이것도 이틀 전으로 갔으면 똑같은 모습이었고, 펄어비스 얘기하고 있었죠. LNF도 천천히 횡보, 카카오 게임도 천천히 횡보,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가총액 이 코스닥도 상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좀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서의 뭔가 좀 기대감들도 나올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가 분류될 수 있는 코스닥 종목,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움직임 보면은 최근 움직임들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움직임들이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코스닥 지수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얘네들은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지만 대략적으로 최근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쭉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총 대형주들, 코스닥 시총 대형주들이 아닌 종목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빠졌었다가 쭉 올라왔으니까 지수가 이 정도 선에서 선방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지금 왠지 이거는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장의 흐름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뭔가 좀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들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이지만 그 안에서 에너지들이 좀 모여가고 있는 그런 관계들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런 인상을 저는 조금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수급들부터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시장 수급도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뭐 이 시간에 수급이 크게 대단하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방향성들만 한 번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외국인 투자가들 지금 현재 54억 정도 매수세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은 뭐 130억인데 역시나 금융투자 쪽 물량들 뭐 대부분이죠. 투신이랑 기금들이 오늘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금들이 최근에 좀 명확한 방향성들을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좀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만하다고 할까요? 그런 거에서 들어올 거는 기금밖에 없습니다. 투신들 같은 경우는 주식형 수익증권하고 계속해서 빠지고, 이거 오늘 했던 얘기인데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고, 기금들만 이제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금들이랑 외국인들도 기대해야 되는데, 외국인이랑 지금 개인들은 거의 좀 힘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뭔가 기금들이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들어와요. 결국 이런 흐름들이 박스권인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또 바로 매도 전환했네요. 네, 일단 역시나 좀 눈치 보기 장세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일단은 봐야 되겠죠. 업종들은 좀 어느 업종 사고 있는지 한번 좀만 보죠. 업종들은 지금 보니까 의약품 업종들을 좀 사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누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는지 보니까 의약품 업종은 그래도 좀 3편이네요. 예, 그래도 좀 3편이고 전기전자 업종 역시나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라오는 이유 아닐까 싶은데 미 반도체가 강해서 삼전 하이닉스 강한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그 관점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은 미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단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일단은 좀 들기도 하는데 일단 반도체주들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업황이 조금 미묘하긴 합니다. 지금 뭔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 정도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유지냐 이건데 삼성전자 주가들 자체는 일단 과거에는 되게 좀 숫자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잠시만요. 자,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을 볼 때 요거를 한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인데 여기를 한번 좀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좀 재밌는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역사적 PER 밴드 그리고 역사적 PBR 밴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좀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보면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 요 빨간색 라인 PER 기준 17.4배를 잘 못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었던 보라색 라인 21배 라인에서 일단 이제 맞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좀 크게 저항선의 의미를 크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13.72배 정도의 배율에서는. 근데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 정도 잘 보이시니까 그럼 전체적인 레벨이 최근 들어 좀 높아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 이 보라색 라인 2.06배에서 한 대 맞았었고 지금 PBR 기준에서는 웬만하면 빨간색 라인 1.8배 라인들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다가 지금 이번에 또 살짝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높아요. 이러니까 주가가 안 좋아 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안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만달이 맞는데 근데 최근의 흐름들은 그냥 뭐 아주 뭐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좋은 실적인데 뭐 시장이 기대치보다 못 미치나 이 정도 표현이 좋겠네요. 시장이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최근 주가가 올라오면서도 약간의 부담감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들이 좀 레벨업은 좀 돼주는 게 좋다. 실적이 레벨업 된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레벨업 기준은 가고 있는 걸로 같은 게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2022년 포워드 EPS 그러니까 2022년 예상 실적 가지고 만드는 PR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PBR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레벨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관점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가 못 가면은 사실 크게 재미없습니다. 지수들도 지금 조금 마이너스들 정도로 지금 좀 전환했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요 화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창을 다 끄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ACC 이 부분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포커스 여기는 포커스 클릭을 하시고 자, 요 하나 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론가 가는 화면들이에요. 더블 클릭해봐 어디든 갈 테니까 연관 화면들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요 PER, PBR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요 밴드를 볼 수 있어요. PER, PBR 밴드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은 좀 체크를
하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한번 보시면은 자, 또 확대해놓고 보는 게 낫겠죠?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때를 좀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이건 뭔가 좀 명확한 선을 찾기는 좀 쉽진 않네요. 예. 근데 요거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여력은 좀 있어 보이니. 그러니까 아주 막 나빠 보이진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PBR에서는 보라색 라인만 오면은 맞았었어요. 그리고 빨간색 라인도 넘어가면은 쉽진 않았었고 노란색 라인에서 좀 맞았던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살짝 넘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실적에서 뭔가 좀 위로 올려주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근데 요 개념들을 조금 이해해 놓으시면 좋은 게 알고 계신 내용들일 텐데 이렇게 좀 생각을 다들 좀 안 해보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PER이란 게 프라이스 어닝이잖아요. 가격이랑 어닝. PBR은 이제 북밸류인 거고, 그러니까 장부 가치인 건 거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가격이 오르면은요, PER은 당연히 올라요. 당연히 올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점이 있는 밴드들로 막 찾아가겠죠. 이런 상위권에 있는 밴드들로. 이제 그런데 그거를 떨어뜨리려면 분모가 올라와 버리면 PR은 다시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증가 속도보다 이 어닝에 대한 증가 속도가 더 빠르면은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 치더라도 요것들이 떨어져요. 근데 가격은 실시간이고 얘는 분기에 한 번씩 나오죠. 1쿼터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늦어요. 그래서 얘가 나오고 나서 PR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실적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일단 좀 중요해지거든요. 반도체랑 SK 하이닉스는 이 PER을 계속해서 이 현재 PER가 요 PER은 최근 4개분기 PER이거든요. 최근 4개분기 PER가 포워드 EPS를 12개월 포워드 EPS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EPS가 항상 적어요. 그럼 일단 실적을 계속해서 가격 상승보다는 실적 상승세가 더 높은 종목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 포워드 EPS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은 분기마다 나타나잖아요. 실적은 분기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가들에 비해서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 탐방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의 실적을 전망하는 걸 가지고 이제 포워드 EPS라는 걸 계산을 해내는 건 거예요. 포워드 어닝이라는 거를 계산해내서 이 어닝이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가는 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치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치는 하향시키고 상향시키고 해요. 하지만 매수 레포트만 내죠. 매수 레포트만 내요. 근데 매수 레포트만 내고 있는 사람들 몸값을 증권사에서 왜 월급을 주겠어요? 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 하는 일은 실적 전망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를 잘 예측을 하면은 이제 고가에 반영이 될 거고 이제 이런 개념들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치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제일 많이 찾아다니고 있는 전문가들이 예상해 놓은 그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닝 쇼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닝 말이 조금 약간 세긴 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예상 실적보다 잘 나왔을 경우가 어닝 서프라이즈고 어닝 쇼크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보다 나빴을 때가 어닝 쇼크잖아요. 많이 나쁘고 많이 좋았을 때가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예상 실적이란 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웬만하면 안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안 틀리니까 갑자기 잘 나왔을 때가 서프라이즈인 거고 나빴을 때가 쇼크인 거잖아요. 웬만하면 그 사람들 의견이 대충 맞아떨어져 가니까 그 예상 실적을 누가 만드느냐 그 기업 탐방단이라는 애널리스트들 그 조사 분석 자료의 평균치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좀 뭐 애널리스트 데이터들 맨날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들이 매스컴에서 되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공들여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요것들 가지고도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수는 당분간 흐름들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크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좋아질 거는 좀 일단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드렸으니까 가능성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드려야 될 말씀, 뭐 이번 주는 최소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3050 대충 2900 정도의 박스권 상승과 하단 라인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좀 시장을 대응하자라고 일단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